사실은 내일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이 워낙 쇠약해지기 때문에 네.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재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12일을 지나게 되게 되면 이제 검찰은 조사도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 영장 청구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나아요. 지금 제목이 나도 굶고 너도 점점점입니다. 일단 검찰인 것 같아요. 호랑이가 검찰이 지금 밥을 먹으려고 딱 이재명 수사 뚜껑을 열었는데 증거를 내놔라 라고 적혀있는 종이가 있고 일단 밥이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제목이 나도 굶고 너도 굶고 이재명 대표도 굶고 검찰도 굶고 네, 뭐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일단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이 지금 극에 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추석상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를까 촉까?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가 계속 나온 게 결국 그래서 구속영장을 추석 전에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은 아마 빨리빨리 하고 싶을 것이다. 빨리 영장을 치고 싶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조사가 또 끝나지는 않았죠. 다음 추가 조사가 언제가 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 하나, 둘, 셋. 요 얘기는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추석 전에 표결이 이루어질 시한을 갖고 넘어온다는 질문이었어요. 모두 지금 O를 꽂아주셨는데 김병욱 의원님. 네. 근데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추가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일단 그냥 영장을 칠 것이다. 지금 9월 달에 그 추석 전에 본회의가 25일 월요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정부 질문이나 교수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 등이 이루어지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데요. 네. 그날 이 체포영장에 대한 그 가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추석 전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태, 단식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게 그런 이런 지연을 시키기 위한 그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한테 지금 검찰 출석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도 본인이 이제 갑이 돼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가서 몇 시간을 조사받을지도 그것도 본인이 정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거기 가서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 서명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계속 질질 끌게 만들어서 검찰이 뭔가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증거도 없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추석 전에 구속영장 청구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재명 단식을 무기로 앞세운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일부러 더 한 번 더 방점을 좀 찍어 주셨어요. 네.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인즉슨 추가 조사가 없어도 일단 검찰은 영장을 칠 수 있다라는 걸 좀 내포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대체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으려고 한다면 넘어오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18일에 보고될 것. 네. 단식 동정론의 당심 결집 가능성 커져. 네. 일단 이 앞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18일에 보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되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주변 지인한테
18일에 보고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근거나 정황이 있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는 없고요. 네. 아마도 뭐 국회 그 본회의 스케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로서 정치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계속해서 이제 추석 그 민심에 밥상머리 민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권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최승훈 상병건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건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이런 역사, 이념 갈라치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신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자꾸만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논의나 어떤 뭐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된 바는 없죠. 네. 다만 얘기된 추측을 바는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검찰이 하는 행위를 보니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그 팻말을 좀 뽑아주시고요. 김강산 변호사님. 네. 아마 18일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일단 내일이 분기점이거든요. 네. 내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내일 출석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검찰은 이제 내일 출석을 좀 하도록 네. 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가능성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일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에 워낙 쇠약해지기 때문에 네.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재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12일을 지나게 되게 되면 이제 검찰은 조사도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 영장 청구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나아요. 청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 기력이 쇠진해지고 그것은 이제 검찰은 알 바는 아니죠. 그래서 청구한 시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는 말도 하고 이제 그 시점이 돼야지 영장 청구에 있어서 어떤 정당성이 있지. 네. 만약에 정말 쇠약하고 완전 누워버린 상태에서 드러누운 상태에서 영장 적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검찰의 수사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영장 청구 시간은 굉장히 앞당겨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내일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더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영장 청구는 더 빨리 코앞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원기 의원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전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조사 안 받고 영장을 맞느니 조사 받고 할 얘기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조사의 진술서를 거부하신 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이 정말 기소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재판 때 검찰이 기소하고 있던 이런 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거부했던 맥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 9일날 이 조사를 받으셨던 거에서 아마 판단이 서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검찰 조사에 완전한 협조적인 태도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서신 것 같고요. 받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동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동정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뜬금없이 어떤 여권이나 대통령실이나 현재 정부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평안한데 단식을 하셨다 그러면은 개인 국면 전환용이겠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홍범도 장군 논란이라든지 수많은 논란들이 쌓인 상태에서 결국 선택한 단식이었기 때문에 이 단식이 어떤 방탄 국회를 만든다든지 정치 검찰에 대한 맞선다든지 이런 명분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어떤 거부하는 제스처로 해서 사실은 내일 만약에 소환 조사도 응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마도 이제 국회의 어떤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국회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건지 부결될 건지 요 얘기를 잠깐 좀 뒤로 밀어놓고 요 얘기를 또 저희가 해봐야죠.
그냥 위에 거 체포동의안 18일에 보고될 거다라는 요 부분은 좀 저희가 봤는데 단식 동정론의 당심이 결집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요 얘기 다음 기사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힘 실어준 이낙연, 이재명 찾아 건강 챙겨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명락회동 언제 하나 보도를 했었던 지 얼마 안 됐죠. 그랬는데 이번엔 먼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주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싸움은 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건강 지켜야 합니다.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니까 네, 걱정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단식을 거두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왔습니다. 단식 건강을 생각해서 중단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까 나온 얘기가 그럼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이 될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그 얘기가 살짝 나오다가 저희가 여기로 좀 왔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직접 왔다는 건 사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 때 어떤 표를 던질 것이냐 거기에 사실 주목이 됐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왔다고 한다면 김병욱 의원님. 네. 이거는 사실 옆 동네에서 얘기하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비명계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굶고 있으니 네. 같은 당의 동지인데 거기 가서 격려를 하거나 아니면 만류를 하는 건 뭐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 자체를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는 또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여기 패널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게 뭐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뭐 95년 송범 장군 논란 이런 거에 대한 맞서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네. 그 이면에는 내면에는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 또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은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 흠집내기를 일관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이 좀 지리멸렬한 측면도 있고 국민들로부터 크게 좀 호의를 받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도 있었거든요. 지지율이 고만고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자체에 대한 회의론, 반감이 민주당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이 계속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재명 얼굴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단식을 했을 때는 용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위를 하는 성격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평산을 향해 평산마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엄포를 놓는 것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좀 퇴진을 바라는 그런 비명계, 이제 구친문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희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성격의 단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놓고 봤을 때 비명계, 구친문계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 대표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이미 하고 있고 그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에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네. 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찾아보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직접 움직인 그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 이재명 대표의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결국 들어놓은 이재명 대표겠죠. 이 민주 검찰 재출석 통보의 격앙.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누웠습니다. 네. 어제 11일, 오늘이 12일째죠, 단식. 근데 이재명 대표 그동안 웬만하면 눕지 않았다고 해요. 누워도 잠깐 눕고 또 앉았다라고 하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온 이후 어제부터는 자주 눕고 한 번 누웠을 때의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들어 누웠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도 좀 이어서 보죠. 단식 11일째 이재명 고기 굽는 꿈 체력 소진. 네. 야당 내부 문이 나서서 만료해야 출구 전략 고심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단식 11일째 어제 이재명 대표 고기 굽는 꿈을 꿨다란 얘기도 했어요. 요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죠. 가까이 오시죠. 의원님도 좀 가까이 오시죠. 목에서 음식 냄새 날까 봐. 괜찮습니다. 어제 꿈에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아직도 그 신경이 남아있나 봐요. 저 좀 넣을게요. 예. 잡아주시죠. 네, 지금 잠깐 또 이렇게 인사를 온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고기 굽는 꿈을 꿨다는 얘기도 하고 다시 또 눕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셨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이재명 대표 확실히 체력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할 때 비춰본 모습이랑은 다른 것 같다 싶은데 체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농성장에 가서 잠시 좀 뵀는데 체력이 많이 좀 소진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10일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눕기 시작하셨고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찾아오셔서 네.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저는 그 부분은 실제로 이 단식을 시작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절박함, 의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함께 싸우자 이런 의미를 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식 농성장에서 제가 이제 몇 차례 만나본 분들은 어제도 이제 당무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육 6단체장들께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서희초 그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계시고 네. 이 교육적 체계의 어떤 획기적 변화라든지 정부의 책임,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겠다라고 어제 간담회도 하고 또 많은 그 지지자분들이 오셔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대표께 이제 함께 싸우겠다.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오셔서 하는 것보다도 예전부터 계속 그 이재명 대표는 대화를 하겠다. 만나겠다 이런 얘기했지만 오히려 대통령께서 만나질 않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을 살릴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실 때 그럴 때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야당 대표가 저렇게 극단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국민들이 같이 함께 힘들어하고 또 공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여당이나 또 대통령께서 명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예. 근데 체력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수진 의원님도 어제 직접 가서 봤는데 많이 확실히 이 11일 기준으로 좀 떨어졌다 말씀하셨는데 단식을 중단 안 하면 결국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밖에는 남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때 영장을 칩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그 사법 절차에 의하면 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부담스러운 있다.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우리 김병우 의원님께서는 체포 동의안은 가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결될 거라고 봐요. 물론 뭐 민주당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가결시키고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는 걸로 갈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건지 하는데 사실 이제 저런 상태에서 아무리 비명계를 할지라도 체포 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질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보면
단식에 있어서 그러한 요소도 작용을 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구속되는 것은 엄청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서 법원을 안 가는 게 낫지. 또 체포동의안 가결 된다면 법원 가면 또 알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법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설사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고 몸이 저런 상태에서 법원서 사실은 영장 발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제가 볼 때는 구속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자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켜버리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도 하나 고려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검찰이 영장을 친다고 한들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뒷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부결이 될 거다. 설령 뭐 가결이 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 몸 상태라고 한다면 기각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전개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보죠.